넉넉히 하시면 뭐 아마 좀 있으면 또 오늘 좀 뭐 점심 좀 늦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다 각오하고 오신 것 같아. 예, 예. 한국비정규농센터 소장 이남순입니다. 예, 예. 뭐 정말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간절한데 제가 이제 그 발제문 제목에도 이제 다시 찾아온 절박한 기회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촛불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통상 우리가 이제 그 박근혜 퇴진 얘기할 때 너무 식상하고 관성적인 구호 아니냐. 그래서 뭐 이제 소위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기성전 박근혜 퇴진, 뭘 얘기해도 박근혜 퇴진으로 연결시키는, 실제로는 실력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이제 이런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퇴진은 좀 과도한 거 아니야? 할 수도 없으면서 했는데 그걸 촛불이 밀어붙였잖아요. 그래서 아주 뼈저린 반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촛불 보면서 좀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2008년 강북병 촛불 당시에 이랜드 노조에서 제가 이제 비정규 투쟁을 할 때인데요. 그때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장기 투쟁을 하면서 그 촛불 시민들 가운데서 재정 사업을 했었어요. 생수도 팔고 여러 가지 이제 이랜드 비정규 투쟁 얘기도 알리고. 근데 굉장히 눈총 많이 받았습니다. 그 촛불 시민들께서 정치적인 구호를 얘기하냐? 왜 비정규직 문제를 광우병 문제 얘기하는 데서 와서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우리를 홀대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이 광우병 촛불은 대단히 진화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 촛불이다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광우병 촛불의 의미가 저는 뭐 훼손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노동이나 민생의제 앞에서는 대단히 인색한 촛불이었다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 사실은 깜짝 놀랐던 것은 예를 들면 뭐 노동조합 깃발 내려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얘기해도 또 자유 발언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은 박수를 받고, 그래서 굉장히 민생과 노동에 대해서 친화적인 이런 촛불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변화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2007, 8년에 그 경험을 하면서는 야, 노동 문제 해결은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니야? 비정규 문제 이거 어떻게 하지? 노동조합 가입률 2% 내외에 거치고 실제로 비정규직 문제 개선은 정치권에서 구두선으로만 거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늘 이런 이제 자괴감에 빠져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올해 그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까지를 이끌어낸 그런 촛불 민심의 역동적인 변화를 보면서는 정말 비정규직 문제도 이번에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신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심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뭐 경제민주화 말씀하신 많은 분들이 강조하셨습니다만 진짜로 재벌 중심이 아니라 노동자 중심으로, 특히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중소형세 사업장 노동자 중심으로 저는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주개혁 정부로 얘기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이명박근혜 정부 19년 동안 다른 건 몰라도 남북 관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악화 일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오히려 더 양극화가 심화됐고 비정규직이 더 늘어난 게 현실입니다. 정부 통계상으로도 작년에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국 사회 비정규직은 이미 2천만 중에 1,000만이 넘어서 있고, 그리고 그 격차가 날로 심화되는 소위 돌이킬 수 없는 양상으로 지금 고착화되고 구조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아까 우리 인태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영세 자영업자 문제와 함께 한국 사회를 저는 공멸로 빠뜨리는 그런 저는 의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실기하지 않고 이번 여소야대 국회와 그다음 촛불 민심의 그런 역동적인 변화의 흐름들을 잘 받아 안아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실패로 점철된 이 비정규직 문제 이번만큼 반드시 좀 근본적으로 다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좀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제가 그 전략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7페이지 보시면 제가 근본적인 정책 방향과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하고 지금 3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 전략은 이미 2005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얘기했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 비정규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규모를 줄여야 하고, 그리고 너무 차별이 심화되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차별을 해소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좋은 법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이 없으면 다 허사가 되거든요. 최저임금에서 보여지듯이. 그래서 노동기본권이 신장돼야 한다. 이제 이런 3가지 정책 방향 속에서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때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비정규보호법이 한창 논란이 되었을 때 제시한 2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두 번째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미 기왕에 정부 차원에서도 그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요. 이라크 파병을 반대할 정도로 제 목소리를 내고 있을 때인데 그런 예를 들면 진정성 있는 그런 대안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노무현 정부가 받지 않고 이제 기간 제한 방식의 정규직화로 가면서 오히려 노동시장 구조가 왜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 번도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자를 위한 정부 정책 또 국회 입법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늘 재벌 중심, 기업 중심.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가장 많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나라, 이런 구호나 모토를 내세운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전략적 수준에서의 정책 방향 선회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지점에 있어서는 제가 출구 전략에서 입구 전략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 취업 단계에서 비정규직을 일단은 한껏 늘려놓고 예를 들면 일정한 시기가 지났을 때 현재 기간제법을 보면 2년입니다. 2년 근속기간이 지났을 때 정규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출구에서 이제 제대로 된 고용 형태를 만드는 방식인데 실제로는 이게 실패했죠. 왜 실패했느냐? 일단은 노동조합이 강력해야 이런 입법 취지가 훼손이 안 되는데, 왜곡이 안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노동조합의 힘이 대단히 약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그런 입법 취지를 거스르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악질적인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중립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친재벌, 친기업으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3가지 전제 조건이 부실한 상황에서는 사실은 역효과가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2년 이상 정규직화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지만,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입구 전략으로 선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대선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취업하게 하자. 최초 취업 단계에서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일자리를 표준 일자리로 만들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야 비정규직 규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너무나 많이 양산되어 있기 때문에 입구 전략으로 전체 노동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을 선회하지 않는 한은 전체 노동시장 규모의 하향 평준화를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화하는 방식 또는 정규직으로 취업하게 하는 방식의 입구 전략으로 먼저 선회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쁜 비정규직부터 잡아야 합니다. 지금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단시간 이렇게 4대 고용 형태로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 이 중에 가장 나쁜 고용 형태는 간접고용하고 특수고용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고용 형태이기도 합니다. 특수고용과 간접고용은 다른 얘기로 하면 그냥 불법고용입니다. 이게 뭐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 정규직으로 사실은 취업해야 될 노동자들이 오히려 더 나쁜 비정규직 고용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2년 이상 정규직화라고 하는 기간 제한 방식의 정규직화 입법 취지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도 풍선 효과로 불리는 더 나쁜 간접고용이나 특수고용으로 돌려서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회피했거든요. 기업주들이. 그래서 결국은 정규직화를 가로막는
그런 이제 역할도 간접 고용과 특수 고용이 했기 때문에 이 가장 나쁜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사실은 현행 수준의 정규직화도 굉장히 난망하게 됩니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는 공공부문은 그나마 예를 들면 공익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특히 지자체장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개선 모델이 있습니다만 민간 부분은 정말 불법 천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간접 고용과 특수 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시정할 그런 정책을 반드시 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을 제고할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뭐 지금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있지만 200만 명이 넘는 최저임금을 못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사실 노동조합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현장 일터에서 여러 가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그리고 최소한 준법적 수준에서 지켜줄 헌법상 유일한 합법적인 기구는 노동조합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노동조합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노동상권을 보장받지 않으면 실제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대단히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이 비정규직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노동조합 만들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해야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도 그 얘기를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건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그건 진보 보수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리고 이제 노동운동 진영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공매를 막기 위한 마지막 지렛대로서 그런 지지대로서 비정규직이 노조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가 결국은 경제 민주화에 있어서도 결국은 초석이 될 거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함께 공감하는 만큼은 반드시 좀 진전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구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선회하는 것, 그리고 더 나쁜 일자리인 간접 고용과 특수 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모든 정책의 성과가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 제고로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되었을 때 저는 1천만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이런 입법 정책 개선 대안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은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현실적으로 가장 단기적으로 당면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최저임금 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임금 협상은 노동조합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단협으로. 정규직 노조는 대다수 300인 이상 정규직 노조는 그걸 하고 있죠. 근데 2%에도 못 미치는 비정규직은 대부분 자기 임금 협상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최저임금이 자기 임금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영향받는 노동자 군까지 합친 500만 명에 이릅니다. 양대 노총 조합원의 2배를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지금 1만 원 인상이 작년 올해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해법이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서 일단 먹고 살 정도가 되어야 노동조합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곳간에서 인심 남나고 너무 살기 힘들면 노동조합 만들 여력이 없어요. 실제로는 무한 경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 제고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저는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65페이지에 이제 당면한 입법 요구와 관련해서는 간접고용 비정규 투쟁사업장의 절박한 입법 요구라고 해서 제가 박스로 처리를 해놨는데 이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가장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절박하게 자기 요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간접고용입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SK, LG, CNM, 티보로도 대부분 재벌 대기업 사업장이 지금 간접고용 비정규직 투쟁이 지금 수년 동안 지금 해결되지 않는 채로 지금 오고 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저도 뭐 매년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잘 싸워서 합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 이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청 사용주가 사실은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법적으로는 원청 사용주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렵게 맺은 단협이 수익 조약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당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구 전략으로 선회하는 것, 또 여러 가지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까지를 아우르는 뭐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이나 간접고용 그 사용자성 인정, 원청 사용주성 인정 이런 것들은 중장기 대안일 수는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당면에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함께 이것만큼은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우리 야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관철 법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강조드립니다. 첫 번째로 일단 원청 사용주가 법적으로 사용자 책임이 일단 입법이 되기 전에라도 최소한 하청 노동자가 만든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는 직접 교섭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최소한 대화는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쟁의기간 중에 대체 인력 투입하는 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합법으로 지금 유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파괴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의 대책 인력 투입이 쟁의행위 기간에는 금지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청업체 교체 시에 최소한 고용과 단협은 성기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송옥주 위원을 포함해서 몇 분이 지금 입법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최소한 정규직화가 되기 전에라도 지금 워낙 용역이나 도급이나 또는 사내하청을 중심으로 업체 교체가 아주 자의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대부분 고용이 단절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힘들게 단협을 맺어놔도 그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고용과 단협이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변경되더라도 승계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원청 사용주의 직접 교섭 책임, 그리고 쟁의인 기간 중 원청업체 파업 파괴 행위 금지, 그리고 하청업체 변경 시에 고용과 단협을 승계하는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요구는 단기적으로 입법에서 관철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실은 돌파구를 열지 못하는데, 그럴듯한 그런 뭐 입법 정책을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알리바이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본적인 정책 방향 선회와 그리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 투쟁사업장의 당면한 입법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선순위를 두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함께 반드시 내년에 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